자, 꼼꼼 수학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공통문항 21번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는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우리가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일단 gx를 놓고 보면 gx는 마이너스 fx, x가 t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 다음에 x가 t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선 fx로 정의를 한대요. 자, 저 t의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이 gx는 연속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gx가 연속, 이어져 있어야 된다. 그지? gx가 연속. 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fx, 마이너스 fx, fx 이걸 보고, 두 함수는 서로 x축, 그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의 관계에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첫 번째 파악은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t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 건데,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만약에 여기쯤을 t라고 해볼게요. 얘가 y는 fx 그래프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fx는, 자, 여기가 교점 3차 함수, 마이너스 fx는 저 함수 fx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여기가 t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gx는 자, t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fx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지? 자, 여기 교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t가 있고, 그러면 이제 t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fx를 한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겠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필요한 거고, 이 두 개를 이제 그려보면 이와 같이 그려질 건데, 그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연속이라는 이 조건에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불연속이잖아. 여기서.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t의 위치를, 자, t를 뭐 이런 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를 t. 얘가 y는 fx. f라고 해보고, 자, x축과 교점이 세 군데. 마이너스 f를 그려보면 역시 x축에 대해서 f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t. 자, g를 구해볼 건데, x가 t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f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고,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두 함수를 합쳐보면, 합체를 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t가 함수 fx가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y는 gx, 이 그래프가 연속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 fx 그래프 개형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 함수 fx 3차 함수는 x축과 반드시 교점이 생길 거고, 그 교점 중에 하나가 t가 된다는 걸 파악을 한 거예요. 됐습니다.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t의 위치는 함수 fx와 x축과의 교점이다.
그 중에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가조건을 보면 가조건 여기다 쓸까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저 극한의 값이 존재한다. 그럼 만약에 A를 0이라고 해볼게. 보통 문제 분모가 0 되는 경우를 먼저 체크를 많이 하니까. 자, 그럼 이게 A가 0인 경우인데 gx. 근데 이 값이 존재를 한대요. 분모에 대입하면 분모가 0 되니까 분자도 0이 되겠지. 그래서 g0은 원래는 이제 g0 플러스인데 어차피 gx가 연소함수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g0은 0 이렇게 해도 됩니다. g0은 0. 그러면 g0이 0이면 일단 하나 더 해볼까? a가 2인 경우. 그래서 2에 우극한 2 플러스로 간다고 했을 때 자, x-2분의 gx. 이것도 분모가 0 되니까 분자도 0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g는 0. 그죠? g0은 0이고 g2도 0입니다. 그 g 여기다 0 대입한 것도 0이고 2 대입한 것도 0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 g0이 0이잖아. 그럼 0은 위에든 밑에든 어딘가에 대입을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f0이 0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f0이 0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g2는 0. 2를 여기다 대입하는 건데 2는 위에든 아래든 어딘가에는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f2도 0이 될 수밖에 없겠네. 자, 3차 함수 그래프 x축과의 교점이 0하고 2가 된다는 거는 일단 확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함수 fx를 한번 그려 볼게요. 함수 fx는 x축과의 교점이 0하고 2. 추가로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겠지. 그죠?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t의 위치에 따라서 gx가 정의가 되는 거니까 요거를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함수 fx가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고 한다고 하면 자, 선생님이 이 같은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려보는 이유는 t의 위치에 따라서 함수 gx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개 그려보고 있는 거야. 지금 0, 2. 자,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보고 있는 거고, 문제 파악을 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을 조금 더 빨리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0, 2.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 답을 찾기까지의 그 과정을 헤매지 않고 빨리 찾을 수도 있지만 지금 선생님처럼 하나씩 해봐야 알 수 있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도 좋아 보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여러 개 이제 그린 이유를 한번 보자 이거지. 이것저것 이제 색깔이 많으면 또 이제 헷갈리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gx는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여기 t의 왼쪽과 오른쪽, 오른쪽. 근데 이 t의 위치가 아까 전에 처음에 선생님 개념 설명할 때, 저 문제 풀이할 때 함수 fx하고 x축과의 교점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거가 t의 위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gx를 그려볼 건데 t의 왼쪽은 마이너스 fx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 저 빨간 점의 오른쪽은 fx 그대로 두는 거야. 빨간 점이 t인데 그거의 왼쪽은 마이너스 fx니까 이렇게 x축 대치 이동하고 빨간 점 오른쪽은 그대로 둡니다. 자, 이런 거를 전부 다 똑같이 적용을 해줘요. 빨간 점의 왼쪽은 마이너스 fx, x축 대치 이동해주고 오른쪽은 그대로 둔다. 이해됐지? 예. 자, 이렇게 합니다. 빨간 점 왼쪽, 오른쪽은 그대로. 빨간 점 왼쪽은 x축 대칭 이동, 오른쪽은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은 그대로. 자, 이렇게. 자,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가 뭐냐면 gx를 그린 거야. gx. 자, 이 중에 이제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답이 있다. 이 중에 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필요 없는 건 지우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이제 또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나 조건인데, 저 극한의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음수, 그죠?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집합은 그랬네. 자연수 m. 이거 자연수입니다. 이제 파란색 밑줄 그은 게 자연수여야 된다. 근데 자연수 m 값이 몇 개 있냐면 지금 2개 있어요. 자연수 m 값이 저렇게 2개. 우리는 이제 m 값이 얼마 있는지는 몰라요. m은 1부터 있으니까 1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 자, 이런 생각들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쉽게 떠오르는 건 아닙니다. m 값이 1인 경우.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의 x-2분의 gx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음수, 극한 대입이니까 1 플러스를 대입하면은 분모가 음수 나오네. 자, 분자가 g 1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된대요. 음수. 음수. 문제 지문에 쓰여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이 G 뭐라고 할까요? 따라서 G1 플러스는 분모가 음수니까 양수가 되어야 되겠지. 1의 우극한이 양수. 그죠? 1의 우극한이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 1의 우극한이 양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모순이 생깁니다. 모순. 틀렸다는 거예요. m값은 1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여기서 보면 자연수이어야 된단 말이야. 자연수.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 G1이 음수이어야 되겠지. G1. 앞에 마이너스 2분의 7이 있으니까 G1도 음수. 그럼 이거하고 모순이 생겨요. 자, 그래서 m은 1이 될 수가 없다. 탈락. m값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m값이 이제 2인 경우 해볼게.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x의 x-2분의 gx 2 플러스를 대입해보면 분모가 0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0 플러스. 그 다음에 분자가 G2 플러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음수래. 자, 분모는 양수야. 0 플러스니까. 예. 우극한, 좌극한. 네, 우극한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우극한이 맨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다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분자에 있는 G2의 우극한이 양수 나와야 되겠지. 분모가 양수니까 분자는 음수 나와야 되겠지. 네, 음수. 그럼 2의 우극한이 음수가 나와요. 무조건 음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가정인 겁니다. 지금 m이 2라고 가정을 한 거야. 가정. 이게 확정이 아니고 만약에 m값이 2라고 한다고 했을 때 나조건에서 m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해본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이제 m값이 3인 경우, 4인 경우, 막 이렇게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3 이상으로 정리를 해볼 거야. 리미트 x가 왜 3 이상으로 정리를 했느냐. 플러스 일 때. m값이 3이든 4든 5든 6이든 3 이상일 때는 분모가 다 양수 나와서 3 이상으로 그냥 통합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양수가 되었고 3 이상의 자연수를 실제 대입해보면 gm 플러스 이렇게 근데 이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된대요. 나 조건에 쓰여 있어.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분자에 있는 gm 플러스 m의 우극한이 음수겠지. 자, 이것도 역시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냥 가정만 한 거야. 가정. 아무튼 이제 m 값이 될 수 있는 건 2부터 중에 누군가 자연수 m 값,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m 값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자, 갑니다. 요게 틀렸다고 가정했을 때 틀렸다 가정했을 때 그럼 우리는 여기서 m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지? 3 이상의 m 값. 근데 여기 노란색의 그래프들을 보면은 전부 다 자, 뭐 0도 있고 2도 있고 하지만 저 노란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음수가 되는 이렇게 음수가 되는 m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제 틀렸고 이렇게 음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사실 없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만 놓고 뭐 설명을 한다고 하면 뭐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0, 2. 자, 지금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그래프들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잘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봐봐. 일단은 이렇게 이제 틀렸다 가정했을 때 gm 플러스가 음수가 되는 거. 근데 저 m 값은 3 이상이죠. 음수 나오는 게 없어요. 다 양수잖아. 다 양수. 응?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다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게 아니고 이게 맞아요, 맞아.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G2의 우극한이 G의 2의 우극한이 오케이 성립하는 거. 2의 우극한이 음수 나오는 걸 이제 찾아야 돼. 근데 얘는 우극한이 양수, 양수, 양수. 이거 다 답이 안 되는 거야. 양수 나오는 거. 양수 나오니까 이거 다 답이 안 되지? 답 전부 안 되네? 얘도 2의 우극한이 음수 나오는 걸 찾아야 돼. 2의 우극한이 음수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응. 2의 우극한이 요것도 양수 나오니까 답이 안 되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2의 우극한이 음수 나오는 거는 요 두 종류만 되겠네요. 두 종류만. 자,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것들을 지어 보면 자, 이거 이제 다 답이 안 되니까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 것도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체크할 게 정말 많은 거야. G1이 음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 대입하면 양수 나오니까 이것도 답이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얘도 답이 안 되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건 유일하게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저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아가면 되는 건데 여기가 0이고 얘가 2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가 0, 2, 예.
자, 얘는 이제 함수 f가 되는 거고, 함수 g를 그려보면은, 예, 이렇게 있네요. 얘가 함수 g. 그래프. x축과 이 교점 얼마인지 몰라서 선생님이 알파라고 해볼게. 됐지? 예,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m값이 아까 자연수 m값이 두 개 있다고 했는데, 자연수 m값이 두 개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 요 2는 찾았습니다. 2는 찾았고. 그럼 이제 3 이상의 수 중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음수 나오는 거는 3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3. 3. 그지? G 입장에서 여기가 3. 음수.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연수 m값 딱 두 개만 나와야 되니까 4는 예, 이 오른쪽 4부터 4, 5, 6 얘네들은 이 알파의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자연수 m값은 2하고 3이다 라는 것까지 찾았어요. 자, 그러면 예, 요거 지우고, 자, 칠판은 좀 깨끗이 하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함수 fx식을 써보면 x축과의 교점이 0하고 2하고 알파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최고 차항 계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k라고 해볼게. k는 양수. 자, m값, 자연수 m값은 2와 3이다. 두 개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이 자연수 m값 두 개가 g-1인지 -2분의 7 g1인지 모릅니다. m값은 아무튼 2와 3이야. 그러면 저거를 이제 케이스별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제 해봐야 되겠지. g-1이 2인지 3인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그지? 자, g-1. 그러면 -1은 저 문제 메뉴에 -f에 -1로 정의가 되는 거니까, 예. 그럼 f-1을 또 찾아야 돼요. f-1을 계산을 해보면 k 곱하기 -1 곱하기 -3 -1 -알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k에 -1 -알파 이렇게. 이걸 빼는 거니까 얘는 3k에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g-1. 자, 그 다음에 -2분의 7의 g2를 구해야 돼. -2분의 7의 g1. 자, 요 값도 알아야지. 자연수인데. 이제 g1. g1이, g1도 1이 여기 있는 거니까. 그죠? 저 위에 식에 이제 대입을 해야 되겠지. -2분의 7의 마이너스 f1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7의 f1. f1을 찾아야 되겠네요. f1. f1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 k 곱하기 1 대입한 거니까 -1, 1 마이너스 알파. 그죠? 1 대입해서 네,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요거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k의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2분의 7 k의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 네, 얘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값이 2하고 3이니까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만 남은 겁니다. 남은 건. 자, 그래서 첫 번째 3k의 1 플러스 알파, 얘가 2라고 하고, 2분의 7k의 알파 마이너스 1, 얘를 3이라고 해보자. 그럼 둘이 연립해야 되니까, 예, 이거를 그대로 분수계산 이렇게
하면 K가 약분이 되고 2분의 7분의 3 하면 7분의 6이죠. 7분의 6에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가 3분의 2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주면 3을 좌변의 분자에다가 곱해주면 3, 6, 18 더하기 전개하는 거야. 18 알파는 이 아니고 약분이 먼저겠네. 자 그래서 여기서 약분이 이렇게 지우면 3 그죠? 그럼 이제 양변에다가 이제 3을 곱해주고 분모의 3을 좌변 분자에다가 곱해주면 9 플러스 9 알파는 분모에 있는 7알파 마이너스 7을 우변에다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항해주면 2알파가 마이너스 16이고 알파는 마이너스 8. 그런데 우리 여기 이제 알파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예, 그 조건에 안 맞아서 이건 답이 될 수가 없고 그래프하고 안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순서를 바꿔서 3K에 1 플러스 알파를 3이라고 두고 자 2분의 7K에 알파 마이너스 1을 2라고 해볼게. 자, 분수를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그럼 K가 또 약분됐죠? 좌변이 7분의 6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알파 얘가 우변은 2분의 3 3 약분되네 2. 자 그러면 분자에다가 요 2를 곱해주면 4 플러스 4 알파 연립방정식만 하면 됩니다. 우변에 7 알파 마이너스 7 그러면 3 알파가 11 그럼 알파는 3분의 11이 나오네요. 알파는 3분의 11. 자, 그러면 3분의 11을 예,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고 하면 여기 K의 1 플러스 알파 얘가 1이니까 이제 K 곱하기 1 플러스 3분의 11은 3분의 13 얘가 1 그러면 K는 14분의 3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G-5를 구하랍니다. 그죠? G-5 요거는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5를 의미하는 거고 마이너스 F-5는 자 K가 14분의 3이었고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5를 대입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5 여기 지금 여기에 대입을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7인가요? 마이너스 5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 알파가 3분의 11이었어. 자, 그래서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4번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꾸면 되고 마이너스 4번 있으니까 자, 플러스로 이렇게 다 바꿨고 그 다음 이제 약분을 하면 7, 5, 2 남겠네. 자, 그래서 식이 2분의 3 곱하기 5 곱하기 여기는 3분의 15에다가 11 더하면 20인가요? 3도 약분되고 여기 2, 13 13 곱하기 5가 65가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예, 그 2026학년도 수능 출제된 문제 중에 거의 이제 답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